자, 그러면 예제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의 대응 관계에서 함수를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함수가 무엇이 되는지. 일단 조건이 뭐였다? x의 모든 원소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의 x는 y 하나에만 대응해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건 바로 걸러내면 되겠네요. C번 안 되죠. 왜냐하면 3에서 지금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C번은 함수가 아니다. 왜냐? 3이 대응하는 y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번 봅시다. A번 보면 x의 1, 2, 3은 각각 대응하고 있고요. 각각의 원소는 하나의 y에 대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1은 3에 대응하고 2는 2에 대응하고 3도 3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함수가 맞다. B번은 어때요? B번은 1일 때는 지금 보면 1이 문제가 되네요. 1이 2에도 대응하고 3에도 대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유를 쓰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1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가 y의 두 값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D번은 뭐가 될까요? D번은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1, 2, 3, 4. 자, 이유를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 쓰진 않지만 여러분이 서술할 때 자, 첫 번째 뭐라고 쓰시면 돼요? x의 모든 원소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될 텐데 자, 어떻게 써도 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x라고 하는 집합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자, 즉 이런 식으로 x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이 한글로 쓰시고 싶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x가 모두 대응이 되고 두 번째 조건 뭐였어요? 각각의 x가 하나의 y값에 대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자, 주어진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것은 함수이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여러분한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예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서 함수인 거 찾아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냥 A번, D번이요.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어떤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수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과정, 그리고 근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 한번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계속 설명했죠. 정의역은 가로축. 그러니까 우리 좌표 평면상에 그렇게 가로축은 x라고 하고 세로축을 y라고 했을 때 대응 관계를 좌표 평면상의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래프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집합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해석해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x?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해서 y는 fx이고 지금 해석해 볼까요? 이 바가 뭐였다? 서치 대시였어요.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y는 fx가 되는 x, y의 순서상을 모두 모았어요 라는 뜻이죠.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에 대응하는 x, y를 이 좌표 평면 공간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수학적으로 기호로 썼더니 이런 집합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이것을 그래프의 약자로 해서 G라는 집합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4번에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지금 대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일 때는 2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x, y라고 해서 1, 2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위에 그래프의 정의에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으니까 1, 2.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죠? 1이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4죠. 그 다음에 4일 때도 4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쓰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호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래프 G를 순서상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고, 이 그래프는 결국에 뭐였냐면 집합이었어요. 그러니까 G라고 하는 집합을 구성하기를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원소를 쭉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 2, 1, 3, 4, 4, 4.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그냥 이렇게만 덩그러니 써놓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순서상의 모임을 그래프라고 한다. 정확하게 쓰시면 되고요. 좌표 평면에 도시하여라라고 했는데, 자, 좌표 평면 어떻게 본다? 가로축은 x라고 하고 세로축 y라고 보고, 자, 하나의 눈금을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1일 때는 1에 대응이 되고 있고요. 2일 때는 2에 대응이 되고 있고요. 3일 때는 4에 대응이 되고, 4일 때도 4에 대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의 집합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그래프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다?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 정의만 하나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한 원소와 그 원소의 함수값에 대한 순서상을 구해서 집합지로 표시한 것이며, 자, 이 말 자체가 우리 위에서 설명한 이 집합 기호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임의의 한 원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쓴다? A 거꾸로 쓰고 X,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이란 뜻은 정의역 X에 대해서 그것 안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이렇게 포함 관계, 즉 어디 안에 속해 있다라는 기호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 여기 있는 거고, 그 순서상 여기 있죠. 순서상 모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G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좌표 평면에 그린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독립변수는 x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는 y가 된다. y는 다른 말로 뭐가 된다? fx라고 볼 수 있다. 자, 1차 함수는 수학에서 리니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리니어가 의미하는 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차 함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직선이다, 직선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직선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용어를 설명했죠. 용어는 우리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1차 함수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면 1차 함수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1번 보시면 y equal x라고 되어 있는데 x라는 것도 변수고 y도 변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x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는 y랑 x라는 문자가 주로 나타나요. 물론 다른 알파벳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y = x라고 했을 때 x는 독립변수라고 하고 y는 종속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x라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y의 값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x에 무엇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y가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x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x가 독립변수, 독립적인 변수인 거죠. 그 다음에 y는 x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속변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2차원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가로축을 우리가 x, 그 다음에 세로축을 y라고 했을 때 2차원 평면, 즉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노트 필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 노트가 하나의 평면이죠. 이걸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x축, y축으로 지금 축을 두 개를 나눴을 때 결국에 평면이 4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쵸? 뭐라고 하나요? 요 공간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요 공간은 1사분면, 그 다음에 이 공간은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어쨌든 x축, y축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자, y는 x다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의 범위가 아마 복소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 범위 안에서만, 즉 실수 안에는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1, 2, 3, 4처럼 셀 수 있는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는 분수 형태, 뭐 2분의 1, 3분의 1,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값들은 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리수인 거죠. 나누어지는 값, 분수로 표현되는 값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죠. 그리고 무리수는 뭐가 될까요? 뭐 루트 2, 루트 3, 그리고 뭐 파이 이런 값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죠.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까지를 포함해서 무리수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즉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실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건 정수들을 대입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 유리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가 1일 때 눈금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함수에서 지금 x가 1이 들어가면 y는 뭐가 되죠? 증오기 때문에 그쵸? y도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요 점에 대응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찍어보도록 하는 거죠. 다음에 x가 2라고 해봅시다. x가 2라고 하면 y도 2가 되겠죠. 그래서 2,2에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아, 그렇다면 지금 1과 2만 생각해봤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x가 뭐든지 간에 y도 똑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라고 하면 y도 1.5의 위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즉 정수든 소수든 뭐 분수든 간에 다 똑같은 값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x축, y축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자, 이런 값들을 몽땅 다 모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대응하는 값은 여기가 돼서 또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찍히고 이런 식으로 쭉 찍히는데 이런 수많은 값들을 쫙 모으면 점들을 모아놨을 때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y도 0이 되겠죠. 0,0이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y는 x다 라고 하는 함수가 나타나면 x랑 y랑 값이 같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파악했겠지만 자, 여기에 각도가 몇 도가 될까요? x축과 요 직선과의 각은
정확히 X축, Y축이 전체 90도라고 했을 때 절반에 해당이 되니까 45도 각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45도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직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렸죠? 하나씩 대응을 해봤죠. 정수들로 대응을 했지만 사실은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있어요.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보면 달라진 것이 있죠. 위에서 봤던 거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y는 ax다 라고 했고요. a가 any constan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수라 함은 우리가 실수범에서 생각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수인 3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값이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것들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a라고 표현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y는 ax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때 A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컨스턴트라고 했는데요. 즉 상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수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자,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A가 1이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A가 1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 1번 위에서 한 거죠. A가 1이면은 Y 이꼴 X가 되니까 1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쭉 그려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Y는 X. Y는 X.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1번에서 그렸고요. 그 다음에 A를 그러면 난 이번에 조금 늘려볼래. 2배로 한번 취해보자. 2를 한번 취해볼게요. 그러면 Y 이꼴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에는 Y는 2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거 역시 대응을 해보는 거죠. 자, x가 1이 되면 y가 뭐가 될까?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x가 1일 때 y는 x에서는 1에 대응이 됐죠. 1일 때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x가 1이 됐을 때 y는 2가 되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 앞에 있는 그래프의 2배가 될 거예요. 높이가. 그 다음에 x에 만약에 2가 됐다. 그럼 2일 때는 몇이 되죠? 여기에 넣어주면 2 곱하기 2는 4가 되니까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게 될 거예요. 4.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1과 2에 대응하는 값, 1, 2와 4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는데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값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보면 어쨌든 x값에 2배를 취한 게 y가 되니까 높이가 올라가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앞에서 그린 그래프보다는 높이가 올라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A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취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의 모양은 y 이퀄 2분의 1에 x가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x에 내가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y라는 값이 대응되는 값은 x의 딱 절반이 된다는 소리겠죠. 2분의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값도 한번 몇 개만 찍어볼까요? x가 1일 때는 y가 2분의 1. 그쵸? 여기를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가 돼요? y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가지 값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직선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느라고 정확하진 않는데 다 지워졌네요. 자,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요 세 가지를 그려봤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원점을 지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A가 어떤 컨스턴트이더라도 어떤 컨스턴트가 들어오더라도 X가 0이면 Y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0,0이라는 원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꼽으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원점을 지나도록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A가 양수일 때, 자, 1이고 2고 2분의 1인 건 지금 다 양수인 거죠.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직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원점 지나면서 아까 얘기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두 개만 그려볼게요. 자, 뭐 해볼 거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어떻게 되나요?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일 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0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2가 될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고 한번 쭉 연결해 보세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도 이렇게 지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나온다. 그럼 이 직선은 지금 모양이 어떻죠?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데 지금 제 그래프는 원점이 조금 벗어났지만 여러분들은 원점 지나게끔 그리시면 돼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2사분면하고 그죠?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써보면 자, 1, 3, 4분면 지난다.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는 2하고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해볼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되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취한 값이 Y 값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조금 색이 많아서 정신없긴 한데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보면 이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뭐가 있을까요? A라는 값이 음수든 양수든 그 절대값이 그러니까 부호를 다 떼버리고 생각했을 때 A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자, 여기 두 개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A는 1하고 2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죠? 자, 까만색 그래프, 녹색 그래프인데 녹색 그래프가 조금 더 Y축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y는 x 그래프고요. 여기가 지금 y는 2x 그래프죠. 그런데 y는 2x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요 축에 더 가까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 그래프가 아까 뭐였어요? y는 마이너스 x였고 주황색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자, 1하고 2분의 1하고 봤을 때 1이 더 크죠. 부호 그냥 떼버리고 생각해서 1이 더 크니까 1이라고 하는 요 값을 갖는 함수가 y축에 조금 더 가깝다. 즉, 요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요 두 개의 그래프만 비교했을 때 이 축에 더 가까운 것은 요 분홍색 그래프다. 분홍색 그래프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그래프는 2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간에 숫자가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
y축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몇 개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y축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면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 지금 이 직선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울기라는 게 무엇일까?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서 이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를 해요. 자, 그리고 수학에서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이 기호, 자, 여기 보시면 델타라는 기호가 보이실 거예요. 델타라고 하는 이 삼각형 모양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델타 이게 대문자고 소문자 델타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 큰 대문자 델타는 보통 변화율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사실은 뭐냐면 표현을 해보면 풀이를 해보면 x축의 변화량 분의 델타 y라 하면 y축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른다. 자, 기울기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기울기의 또 다른 의미 한번 또 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직선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빨간색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아까 뭐였냐면 y는 2분의 1 x 그래프였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1일 때, 자, 1일 때 얼마였다? 2분의 1이었고 2일 때 1이다 라는 거 확인해서 그래프 쭉 그린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요 1과 2 사이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빨간색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요 부분만 한번. 자, 1부터 2까지. 자, 그 y의 변화량도 2분의 1부터 1까지. 자, 그럼 지금 요 삼각형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x는 지금 보면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값이 1이 될 거예요. 즉 1에서 2까지 얼마가 변화되었는가 생각하면 1만큼 변화한 거죠. 그럼 y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의 변화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1까지의 변화예요. 그럼 얼마 변했죠? 2분의 1만큼 증가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높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냐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결국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y도 마찬가지 1에서 2분의 1을 뺀 것이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을 우리가 기울기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 1과 2 사이, x축 변화량 1과 2 사이면 2에서 1 뺀 것만큼의 양. 지금 여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자, y는 어때요? 2분의 1부터 1까지 2분의 1만큼 변했다. 즉 1에서 2분의 1 뺀 만큼.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분의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구나.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계산한 게 2분의 1인데 자, 다시 한번 보니까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미 여기 나타나 있네요. x값 앞에 있는 숫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 뭐다? 기울기라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기울기라는 것의 정의가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자, 정의라는 거는 여러분 약속이에요. 전 세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강연 보다 보면 노트라고 하는 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뭐 알려줘야 하는 상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1차 함수 얘기하고 있었는데 y는 a 곱하기 x다라고 했을 때 자, 이 a가 의미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any constant 이것의 의미이긴 한데
이게 갖고 있는 값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자, 기울기라고 하지만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지금 같이 봤는데, 이어서 우리 이제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